네,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문화스포츠부 조현선 기자, 사회 2부 홍란 기자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홍 기자, 지금까지의 수색 구조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사고 이후 지금까지 실종자에 대한 구조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는 실종자에 대한 밤샘 수색 구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에 예. 궁평 제2 지하차도 배수율이 90%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물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 지하차도 중심부에는 아직 물이 많이 차 있고 진흙들도 많아서 이 막판 배수 작업이 지체되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새벽에 이 밤샘 작업을 거쳐서 실종자 중에 747번 시내버스 운전자, 20대 여성 등 4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예. 현재까지 이번 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모두 1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현재까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인명 피해 상황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그 수색 구조 작업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배수 작업도 그렇고요. 조금 더 늘어난 그게 있습니다. 늘어난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 사고 당일에는 물 유입을 막는 것 자체가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이 사고 당일인 15일 밤 11시 반쯤에야 이 물막이 공사가 끝났고요. 그때부터 밤새도록 배수 작업을 한 겁니다. 이번에 피해가 컸던 747번 버스의 경우 어제 오전 새벽 4시 반쯤에 최초로 형체가 보여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예. 어제 오전 6시부터는 이 잠수부를 투입해서 실종자에 대한 수색 구조 작업을 본격화했는데요. 예. 그런데 진흙과 모래 때문에 배수 작업이 오래 걸린 데다가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작업에 시간이 조금 걸린 겁니다. 그렇군요. 수색 구조 작업이 사흘째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조현선 기자, 네. 오늘 내일 충청 지역에 또 비가 내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색 구조 작업이 조금 더 길어지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비가 더 온다는 겁니까? 네, 최대 400mm의 폭우가 더 쏟아진다는 예보가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남부에만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예. 잠시 소강 상태에 든 곳도 보시다시피 많습니다. 그런데 비는 끝이 아니고요. 이 밤부터 거센 집중호우 다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낮 동안 주변 상황이나 대비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전국적으로 이제 다시 비가 시작이 될 텐데 이미 많은 피해가 속출한 충청과 남부지방에 또 집중될 수 있어서 예. 걱정입니다. 비의 양도 이 아침 시간대의 예보보다 더 많이 늘었거든요. 예. 모레까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많게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지고요. 특히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지리산 부근 또 남해안으로도 400mm가 넘겠습니다. 또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안타깝게도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다시 또 집중이 되겠습니다. 예. 비의 고비는 내일부터 모레 새벽까지가 그 사이가 되겠는데요. 강수 집중 시간이 일단 이미 많은 비로 피해가 속출한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종일 센 비가 오락가락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시간당 6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르면 오늘 안에 수색 구조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던데 모쪼록 비가 더 오기 전에 수색 구조 작업이 마무리돼서 피해 복구와 수색 구조 작업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란 기자, 시신이 추가로 수습이 되면서 최초의 신고가 접수됐던 그 실종자들의 신원도 확인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관련 최초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12건입니다. 이 중에 11건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예. 아직 한 건은 신원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예. 이 지하차도 안에 차량이 16대가 고립되어 있고 이 사망자가 13명이 나온 것을 비춰볼 때 아직 추가 인명 피해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경찰에 접수됐던 신고 건수가 당장 그 실종자 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차량 대수에 비춰봤을 때 인명피해가 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좀 접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 저녁에 저희가 뉴스 전해드릴 때까지만 해도 실종 상태였던 40대 의사 실종자분도 이 어제 밤부터 이뤄진 야간 수색 구조 작업 때 사망자로 확인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예. 저희 취재진이 이 유가족분들을 직접 만나봤는데 참 착한 아들이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맨날 전화, 우리 엄마하고 20분, 30분 전화 통화하는 그런 아들인데, 이제 엄마가 내가 어디 보내냐고 또 전화가 날 주는 거예요, 지금. 걔 주는 거만 못 산다고. 2억 천전이고, 저 공사 새로 하고 있고, 아니 완전 저지되고, 그러면 차량 통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게. 당연히 차량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 통제를 안 하고, 차량 통제를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이런 부분 지금 유가족분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아까 현장 기자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홍남 기자, 이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 보면 분명히 뭔가 좀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경찰도 이 오송 지하차고 침수 사고에 대해서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충북경찰청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전담 수사 본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 경찰이 수사할 대상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이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전담 수사팀이 아니라 아예 전담 수사 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경찰은 이 홍수 경보에도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경위에 대해서 특히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이 보고 체계에 대해서도 우선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 경보를 발령한 금강홍수통제소와 도청, 시청, 구청 등 이 관할 지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 충북도청, 흥천구청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 실종자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이 구조와 수색 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조와 수색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수사 시기를 이렇게 정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네. 사실 충청 지역뿐 아니고요. 이번에 산사태 피해가 컸던 지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경북 지역이죠. 경북 지역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못지않게 안타까운 사연도 많이 전해지고 인명 피해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조현선 기자, 네. 지금 경북 지역 피해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경북 지역엔 산사태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지 않았습니까? 이 사망자 19명 가운데 16명이 산사태가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이 급류에 휩쓸리거나 집이 이제 물에 떠내려가는 바람에 피해를 입게 된 건데요. 이 피해를 입은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이 한 곳이 주변에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곳, 산사태의 이 피해가 큰 예천도 산사태가 난 곳, 이 마을 4곳이 인근 산사태 취약 지역을 끼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비가 많이 내렸다면 이미 지반이 너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산지가 많은 데에서 토지가 더 많이 흘러내려올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백 밀리미터의 비가 더 내리고 더 많은 비가 더 세게 내릴 수 있어서 추가 위험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새벽 순방에서 돌아왔던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이곳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오전 모습입니다. 대규모 산사태로 처참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벌방리 마을을 윤 대통령이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력 대응을 주문했는데요.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라. 공무원들에게도 앉아만 있지 마라. 현장에 가라 이런 지시를 했고요. 또 임시 주거시설도 들러서 주민들을 위로하기도 한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조현성 기자, 네. 경북 지역 역시도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비가 더 안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경북 지역에도 추가로 혹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게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이 고비로 말씀드린 시각이 오늘 밤 시작으로 모레 새벽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지역에 경북이 포함이 됩니다. 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사방에서 비구름의 먹잇감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인데 이 총량은 300mm 이상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 시간당 60mm의 이 폭포수 수준의 비가 한 번에 쏟아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예상 강수도를 좀 한번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저녁 시간이 되면 전북과 경북으로 이 빨간색 강한 비구름대가 지날 걸로 보여서 이 저녁 시간 8시 무렵이 지나면 빗줄기가 차츰 굵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산사태는 사실 일어나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물론 뭐 폭우나 침수도 그렇습니다만은 산사태 역시도 갑작스러운 상황이라서 대피하기가 참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나 산사태 대처 요령을 조현성 기자가 한 번 더 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주시죠. 네, 계속해서 지하 주차장이나 뭐 지하 차도 같은 경우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에 급속하게 물이 불어서 이 피해가 굉장히 인명 피해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예. 이 전문가들이 계속 강조하는 거는 선제 대비입니다. 예. 이 조짐이 보이면 긴가민가 하지 말고 즉시 그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네. 이 차량을 만일 운행 중인데 타이어의 3분의 2 정도까지 물이 찼다. 그럼 차를 과감하게 버리고 그 현장을 떠나셔야 하고요. 예. 그러면 바로 차량을 버리고 나와서 이제 그 빠져나온 뒤에는 그 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셔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사태에 대한 피해가 큰데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이미 산사태는 반 이상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표현이고요. 예. 이 예천 산사태의 경우 산 주변에서 이렇게 우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 저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산사태 전에 이런 굉음이 크게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 기울 필요가 있고요. 예. 이미 흙이 쏟아지고 있다면 그럴 때는 최대한 높은 지대로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미 많은 비의 피해가 이미 일어났고 또 더한 비가 예보돼 있어서 이젠 정말 나 스스로도 선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인지가 가장 먼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참 지난해에 이어서 혹독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가 좀 빨리 그쳤으면 좋겠는데 이 비가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올 거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잔뜩 흐리기만 해서 이제 비가 그쳤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잠시고요. 다시 비는 시작이 됩니다. 네. 수도권 역시 차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상대적으로 비의 양은 적습니다만 10에서 60mm거든요. 하지만 수도권도 지난주에 내린 비로 이미 이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장맛비 전망을 좀 전망해 드리면요. 예. 일단 오늘 내리는 장맛비는 수요일 오후에 차츰 그치게 됩니다.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은 장마 전선이 남하를 하면서 지금으로서는 제주도에만 비가 내릴 텐데 오늘과 내일 제주도에도 많은 비가 내리거든요. 예. 이 지역에 계신다면 혹시 이 지역으로 가실 분들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문제는 주말부터입니다. 또다시 장맛비가 시작이 될 텐데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을 하면서 지금 예보로서는 22일 토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다시 내리는데 이 기상청이 매일 아침마다 브리핑을 해주고 있는데 예. 그 기간에도 적지 않은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목요일이 지금까지는 흐림으로 나와 있는데 예. 이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